뜨거운 불과 사투를 벌이며 만들어낸 국수 한 그릇. 민물가지와 문어가 올라간 백짬뽕입니다. 100만 시킨 줄 알았어요. 100이 시킨 줄 알고.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무거운 프라이팬과 기름을 하다 보니 손목부터 어깨까지 성한 곳이 없습니다. 돈보다도 훨씬 더 귀한 선물이죠, 되게. 그러면서 나는 상처 정도야 뭐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거죠. 손님들로 가득 찬 또 다른 국수집. 강원도 향토 음식 장칼국수집입니다. 강릉 오면은 꼭 먹는 음식입니다. 면 볶기부터 육수 준비까지 그야말로 주방은 하루 종일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바쁩니다. 아들이 안 한다 그랬으면 저는 못했어요. 이번엔 국수 위로 산더미처럼 부추 무침을 쌓아주는 잔치국수집. 우리가 배고픈 사람한테는 진짜 고마운 국수집. 매일 아침 300인분의 국수를 만들기 위해 육수통이 넘치도록 대용량 육수를 끓여야 합니다. 얘가 정말 물반 재료반이에요. 이게 한 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2통에서 3통, 주말 같은 경우는 4통까지도 끓입니다. 한 그릇에 뜨끈한 국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한 식당. 문을 열기 전부터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인천에서 1시간 10분 걸려요. 보통 여기에 한 10명 정도는 대기하고 있는데 예약 안 하면은 예약 안 하면 여기 한 뭐- 2시간 정도, 1시간 반에 오래 2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도대체 예약을 해야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뭘까 궁금했는데 해물이 푸짐하게 올라간 백짬뽕입니다. 이 짬뽕이 입소문을 타면서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짬뽕을 좋아한다기보다 얘가 맛있어요. 어제 어떻게 하다가 짬뽕 먹지 다른 데서는 짬뽕 안 먹어요. 100만 시킨 줄 알았어요. 100이 시킨 줄 알고.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뭐 해물 많이 올라가 있어서 놀라서. 근데 비주얼 진짜 좋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기도 좋고 해서. 한눈에 봐도 정말 푸짐해 보이는데요. 보통 짬뽕에 들어가는 오징어나 새우 외에도 전복과 중국 명칭인 롱샤로 많이 불리는 민물가재. 여기에 문어까지 올라가 보기만 해도 양이 든든해 보입니다. 음식은 그냥 사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고스란히 반영되는 게 음식 아닌가요? 손님들 오셨을 때 좀 푸짐하게 야박하지 않다는 느낌 딱 들고 가시면 좋은 것 같아요.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조리가 시작되는데요. 양파, 배추, 죽순 등 다양한 채소와 한우와 닭으로 만든 육수를 넣고 불맛을 입히며 빠르게 볶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뽀얗게 색깔이 나오죠? 육수가 이제 제대로 우러나는 그 채소가 이제 계속 우러나와야 되니까 그때 불 조절이 되게 중요하죠. 채소를 넣어 볶은 육수와 면을 넣고 위에 문어 다리와 민물새우를 올려주면 완성입니다. 그런데 저 산처럼 수북히 쌓인 노란 튀김은 뭘까요? 얘는 강화도 특산품 중에 하나고요. 송노란 고구마라고 해서 지역에서 나는 그 특산품들을 많이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시작은 사실은 농민들과 같이 살려고 메뉴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리사한테 가장 좋은 무기는 식재료 아닌가요? 이렇게 개발된 음식이 여러 가지인데요. 강화 특산물 순무는 잘게 채 썰어 탕수육 위에 올려 느끼함을 잡아주고 볶음밥도 강화에서 난 쌀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면 반죽에도 강화 특산물이 들어간다는데요. 쑥즙, 그다음에 시금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고민하시다가 지금 이 레시피까지 온 거예요. 밀가루 10kg에 약숙즙이 1kg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래야 짬뽕이나 짜장과 어울렸을 때 맛이 튀지 않고 어울리는 면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하루 생산량은 얼마나 되나요? 정확히는 안 세봤는데
한 100인분에서 150인분? 100인분. 쉼없이 하니까 뭐 청소도 해야 되고 하니까 순간순간 화장실 가기 급할 때도 가끔 있고 뭐 그런 거 빼면은 크게 불편한 건 없어요. 그렇게 많이 삶다 보면 노하우가 생길 것 같은데 특별한 것이 있을까요? 40초. 40초요? 쪄서 온도가 엄청 높으니까. 이게 엄청 뜨거워요? 센 불에서 한 방향으로 돌리며 신속하게 삶아낸 면은 바로 찬물에 씻어 쫄깃한 식감을 살려줍니다. 면 요리라 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릇은 사전에 뜨겁게 데워 준비해 놓는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짜장을 볶기 시작하는데요. 볶는 것도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그냥 하는 게 내용물이 이제 잘 볶아지게요. 내용물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집중해서 보면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짜장 준비는 끝났습니다. 고구마는 바삭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 실타래처럼 가늘게 깎아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한 달에 사용하는 고구마 양만 무려 1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름에 한 번에 많이 넣으면 안 된다고 하네요. 한 번에 넣으면 기름이 확 넘치니까요. 바삭하게 튀겨낸 고구마를 건져 기름을 뺀 후에 미리 볶아놓은 간짜장 위에 수북히 쌓아 올려줍니다. 안 쓰러지고 어떻게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일단 채 썰 때 잘 썰어야 되고요. 아, 채 썰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그때부터 다 차근차근 튀길 때도 잘 튀겨야 되고. 고구마 튀김과 섞였을 때 최적의 맛을 내기 위해 짜장은 조금 묽게 볶아서 나가는데요. 그래야 짜장과 면, 고구마 튀김이 함께 어울리는 맛을 낸다고 합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좀 예뻤으면 좋겠다. 짜장면이란 이 맛이 되게 단순하잖아요. 좀 여기에다 좀 되게 복잡한 맛을 좀 주고 싶었어요. 그게 아마 바삭함? 크리스피함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바삭함과 함께 건강한 단맛을 살리는 것이 음식 개발 시 제일 중점을 둔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렇게 신경 써서 만든 음식이라 그런지 해물 백짬뽕과 함께 이곳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메뉴가 고구마 튀김 짜장이라고 합니다. 베리 디리시어스. 이게 고구마를 막 채를 썰어갖고 노랗게 서늘한 고구마를 튀겼는데 그냥 뭐 바삭바삭한데 까자같이 요 섞으니까 또 그 얕은 맛이 섞여서 또 특이하네. 근데 이 튀김 맛 때문에 씹을 때 짜장면 맛하고 섞여가지고 간 것 같아요. 정신없이 돌아가는 매장. 손님이 많아질수록 주방은 더 분주해지는데요. 또 중식의 특성상 장시간 뜨거운 불 앞에 서서 음식을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작업자들은 어깨부터 손목까지 안 아픈 곳이 없다고 하는군요. 체력이 안 되면 못합니다. 체력이 안 되면. 몸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중간중간에 몸을 좀 이렇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풀어줘야 계속 서 있으니까. 네. 요리사의 팔 이곳저곳이 흉터투성입니다. 돈보다도 훨씬 더 귀한 선물이죠, 제게는. 내 시간을 손님들이랑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이분들이 나랑 함께 오랜 시간을 같이 가주는 거. 그러면서 나는 상처 정도야 뭐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거죠. 손님이 하나 둘씩 나가고 어느새 마감 준비를 하는 작업자들.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시간인데 벌써 영업이 끝나는 건가요? 저희 일단 영업 끝났습니다. 저녁 장사하기에는 뭐 저희가 재료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정리해야 될 것도 많고 장사 철학인데 오늘 준비한 식재료 오늘 꼭 다 팔고 집에 가자. 욕심 부리지 말고. 영업이 끝났다고 일이 끝난 건 아닙니다. 네, 매일 닦아야 돼요.
그 오픈 주방을 해놔서 청소 가뜩이나 신경 많이 쓰세요. 중국집은 기름과 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청소를 게을리하면 쉽게 기름때가 쌓입니다. 그런데 기름때는 잘 지워지지도 않아서 힘들지만 매일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주방 일부러 보시라고요. 우리가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드시라고. 그래서 무조건 깨끗하게 청소 정리 정도 해야 다음날 손님 맞을 준비가 되는 거니까.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중국집을 찾았습니다. 다른 상점들은 아직 출근도 하지 않은 이른 시간인데요. 오전 7시. 벌써 주방은 분주합니다. 9시 반에 오픈하고 있어요. 근데 9시 반부터 짜장면 드시는 분이 계세요? 주말에는 뭐 집에서 한 5시에 출발하셔갖고 9시부터 대기하세요. 오픈 시간을 맞추기 위해선 사실 아침이 제일 분주합니다. 채소는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손질을 해놔야 하고 육수와 면, 반죽도 준비해야 합니다. 음식 장사가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중국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채소가 양파인데요. 그런데 이게 손질하는 것이 꽤나 어렵습니다. 물안경을 끼고 잘라도 눈물 범벅이 된다네요. 진짜 장난 아니야. 이거 할 때 같이 눈물을 흘려요. 재료 준비를 끝낸 작업자가 뭔가를 쓰고 있는데 뭘 저렇게 빼곡히 적는 걸까요? 예약하신 분들 현황판이에요. 아우 그 전엔 막 2시간 줄 서고 3시간 줄 서고 이래갖고 욕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손님들한테. 근데 이렇게 예약제로 바꾸고 나니까 손님들 이제 불만도 좀 줄어들고. 그래서 요즘엔 대부분의 손님을 예약으로 받는데요. 손님 중 30% 정도가 단골 손님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도 지금 보면 완료 28번. 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랑 이제 같이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오랜 시간. 감사하죠. 오전 9시 반. 문이 열리자마자 손님들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식당 안이 금세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동호회 회원들끼리 강화음을 항상 들리는 곳입니다. 이곳은 4년 전쯤 오토바이 동호회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 이분들도 그때부터 오시던 단골들입니다. 한 번 왔다가 너무 맛있어서 그냥 그 다음부터는 계속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만큼 되진 않았었어요. 네. 수월했어요. 올 수 있는 게. 지금 정신 없어요 저는. 이게. 와, 인생 맛집이에요 지금. 벌써 4년차 단골들. 이젠 친구처럼 안부를 건네는 사이가 됐습니다. 아, 정말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늘 최고. 너무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이분들이랑 같이 시간을 계속 먹어서 나이가 60대 때 정도까지 그냥 계속 단골이 아닌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는 가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강원 특별자치도 강릉시의 한 식당. 이곳은 과연 어떤 면 요리를 판매하는 곳일까요? 도톰한 면을 보니 아무래도 칼국수집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국물에 순두부가 들어있네요. 순두 장칼국수 쳐서 아마 순두부인 것 같아요. 일석이조여서 좋아요. 순두부랑 그 국물이랑 같이 먹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국물의 매운맛도 덜하고 순두부도 더 맛있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색적인 메뉴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겨울 한정 특별 메뉴로 판매하는 양미리가 들어간 장칼국수입니다. 네, 양미리 이렇게 장칼국수랑 먹으면 무슨 맛일지 궁금해서 생선이 칼국수에 좀 들어가니까 비리지 않을까 그랬는데 전혀 안 비려요. 특히 순두부가 들어간 장칼국수가 많이 팔린다는데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서 제일 먼저 챙기는 것이 바로 이 순두부입니다. 순두부를 저희가 이제 다른 업종을 하고 있었을 때 거기에다가 순두부를 넣어봤었어요. 강릉에는 순두부가 유명하잖아요. 너무 조합이 잘 맞고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칼국수에도 순두부 들어가면 너무 맛있겠다. 그래서 넣어봤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양미리가 들어간 장칼국수는 원래 사천항 근처에서 먹던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조리 전에 머리와 내장, 꼬리는 손질해줘야 한다네요. 내장 들어가면 써요. 쓰고 비린내 나고 내장 깨끗이 제거해야 돼요. 손질이 끝난 양미리는 찬물에 씻어 깔끔하게 정리해 둡니다. 이제 장칼국수 조리를 시작합니다. 요거는 양념장인데요. 저희가 만든 특제 소스. 양념장을 푼 후엔 채소를 넣는데요. 호박을 한 움큼 넉넉히 넣고 다음엔 숭덩숭덩 썬 대파, 마지막엔 버섯까지 넣습니다.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식재료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이 재료는 안 아끼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양한 채소를 푸짐하게 넣고 4분 정도 끓여준 후 달걀을 풀어 한 소끔 끓이면 조리가 마무리됩니다. 양은 다른 데보다 엄청 많이 나가요. 제가 어디 가서 먹어봐도 좀 푸짐했으면 좋겠는데 좀 약간 부족한 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무조건 푸짐하게 준다고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봤기 때문에 많이 주는 데가 좋더라고요. 양미리는 따로 삶아서 칼국수 위에 올려주고 따뜻한 순두부도 마지막에 살포시 얹어줍니다. 얼큰하고 깊은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국물에 직접 뽑은 쫄깃한 면발, 여기에 고소한 순두부와 영양 만점 양미리까지. 강원도 향토 음식 장칼국수가 완성됐습니다. 요즘처럼 늦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런 쌀쌀한 날에 한 그릇 하면 정말 마음까지 든든해질 것 같은데요. 바쁜 점심시간이 지나면 매일 거르지 않고 하는 일이 양념장을 만드는 일입니다. 고향에 친정 오빠가 원주 사는데 원주 직접 기른 고추예요. 고춧가루예요. 매운맛을 내기 위해 넣는 것이 세 가지인데요. 국산 고춧가루와 베트남 고추, 마지막은 고추장입니다. 장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네, 텁텁함도 그렇고 다른 양념으로 그 텁텁함을 잡아주거든요. 고추장을 넣는 것이 전통적인 장칼국수 조리법입니다. 새우를 볶아서 믹서기에 갈아서 양념장에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새우를 볶아주면 비린내는 없어지고 감칠맛이 살아나 시원한 맛이 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양념장을 만들 때 제일 신경 쓰는 재료가 새우입니다. 새우가루입니다. 양념장은 매일 하루 사용할 분량만 만드는데 주말엔 만드는 양이 20kg이나 된다고 하네요. 힘들다. 팔이 아파. 네, 많이. 힘들어요. 내가 할게요. 아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건장한 청년이 나서서 일을 돕습니다. 우리 아들이에요. 아들이요? 예. 그 아드님이랑 이렇게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네, 우리 아들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3년 전부터 아들 의선 씨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의지가 많이 되지만 지금은 일도 꽤 능숙해져서 작업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아들이 안 한다 그랬으면 저는 못했어요. 저는 혼자 못하고 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저희로서는 너무 힘든 작업이에요, 이게. 요즘엔 힘쓰는 일이나 굳은 일은 대부분 아들이 도맡아 합니다.
따로 저희가 브레이크 타임이 없다니까 재료 준비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 낼 때 틈틈이 계속 빨리 해주는 편이에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처음에 어떻게 어머니와 함께 일을 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원래과는 정보통신과예요. 네. 어머니가 요리를 하신 지 오래돼가지고 장사를 하신 지 그래서 어머니 도움을 받고 같이 일하게 됐습니다. 3년 전 어머니가 일을 하시다 그만 어깨뼈가 부러져 일을 못하게 됐는데요. 그때 아들 의선 씨가 일을 도우며 비전을 보게 됐고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호박이 손질하기가 제일 편해가지고. 그나마 편한 게 호박이에요? 손질 같은 경우는 파는 또 다듬고 또 썰어야 돼가지고. 채소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 손질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요리하시오. 내가 짤게요. 이게 편해요, 이게 편해요. 저도 이게 편해가지고. 한번 주면 좋다 했잖아. 이번에 손질해야 할 재료는 대파입니다. 아들이 제일 싫어하는 대파. 이 손질하는 게 제일 싫대요. 대파 손질해주는 사람 있었으면 좋겠대. 사실 어머니는 아들이 싫어하는 대파 손질을 하시려고 자리를 바꾸신 겁니다. 힘들어하니 대신해주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죠. 요리는 힘들어요. 일단 물 앞에서 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 일단 힘들어 봐야 돼요. 이제 시작이에요. 아들은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죠. 어머니 일을 돕기 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한 경험도 있고 해서 나름 잘할 자신이 있었는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 식당 일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허리도 아파가지고 이렇게 뒤로 스트레칭 할 때도 있고. 근데 뭐 잠깐 일할 때는 아프지. 뭐 퇴근하거나 또 바쁘고 그러면은 또 허리 아픈 것도 잊은 채 일하다 보니까. 오늘은 주말이라 그런지 특히 더 손님이 많은데요. 잠깐 앉아 쉴 틈도 없이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오후 7시. 오늘 영업이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지금부터 또 다른 일이 시작된다네요. 바로 면 뽑기입니다. 배합을 시키고 이걸 일단 워밍업 시켜준다는 생각이야. 반죽하기 전에. 면 만드는 일이 고돼 그동안 아들에겐 가르치지 않았는데 오늘은 마음 먹고 가르쳐 보려고 합니다. 딱 이제 혼자 하다가 이제는 이제 아들이 이제 배워도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가르쳐서 혼자 독립도 시켜야 될 것 같고. 겨울에는 주로 미지근한 물로 반죽을 하는데요. 물 안엔 천일염을 넣어 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동그랗게 놓지 말고 왔다 갔다 해봐야지만. 네, 알겠습니다. 가리키는 대로 안 합니다. 또 이제 2차 반죽을 하는데 숙성 작업을 할 거예요. 면은 쫄깃한 식감을 위해 밀가루와 감자 전분을 함께 넣어 만듭니다. 보통 반죽이 완료되려면 4시간 이상 걸리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영업 종료 후에도 바로 쉴 수가 없습니다. 맨발에도 이렇게 비닐이 있어서 뭐 위생상 괜찮은데 그래도 청결하게 준비를 마치고 생애 첫 족탈을 시작하는데 과연 무사히 잘 해낼 수 있을까요? 혹여 아들이 힘들까 옆에서 함께 밟아주십니다. 사실 족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도 많이 들어서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가 그냥 해봤더니 이게 끈기가 없더라고요. 면이 끊어지면서. 그래서 족탈을 하니까 훨씬 끈기가 있고 찰지고 끊임없이 좋은 맛을 찾아가는 연구는 30년 동안 요식업을 하며 몸에 밴 노하우입니다. 생각보다 힘드네요.
그냥 밟기만 한다고 쉬울 줄 알았는데 이게 밀가루 반죽 위에 있다 보니까 발이 좀 더 아픈 것 같습니다. 맨바닥에 있는 것보다. 쉼 없이 30분 정도를 밟아야 기포가 없는 상태의 쫄깃한 반죽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다가 잘 된 거예요. 확실히 아들이 발이 힘이 좋네요. 반죽이 잘 됐어요. 족타가 끝나면 마르지 않게 비닐에 넣은 후 냉장고에서 숙성을 해줘야 합니다. 3시간 이렇게 해서 냉장 숙성합니다. 숙성이 잘 되면서 숙성이 돼야지만 찰지고 쫀득쫀득하고 부드러워져요. 3시간 후 다시 반죽을 꺼내 드디어 면을 뽑습니다. 주말엔 20kg짜리 밀가루를 2포 정도 반죽해 면을 뽑는데요. 400인분 정도 되는 양입니다. 시행착오가 있었죠. 있기는. 쪽쪽 붙는 거예요. 아무리 전문가를 많이 넣어도. 그래가지고 또 버린 것도 있고. 그래갖고 이제 물 배합을 제대로 딱 맞게 제가 제 나름대로 노하우를 찾은 것 같아요. 반죽채로 숙성하는 것보다 면 상태로 하는 것이 더 쫄깃해 2차 숙성은 면을 뽑아서 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준비할 것들이 많아 보통 7시면 출근을 해야 합니다. 이제 넣을 거 재료 이제 준비하거든요. 대파를 손질할 때 따로 모아놨던 팥뿌리는 깨끗하게 씻어서 육수에 사용하는데요. 감칠맛과 시원한 맛을 내는 좋은 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요즘 팥뿌리가 이게 육수가 제일 잘 우러나요. 다음엔 진한 맛을 내기 위해 디포리라고 불리는 마른 밴댕이를 준비합니다. 이것 말고도 좀 특별한 재료가 육수에 들어간다는데요. 볶은 옥수수. 구수한 맛이 나고 이 단맛이 살짝 은은한 단맛이 나요. 그러니까 그 다른 단맛을 첨가하지 않아도 이것만 넣으면 구수한 맛이 나고 된장 대신 넣는 그것도 있고. 육수통 속에 준비한 재료를 하나씩 넣습니다. 팥뿌리부터 밴댕이, 볶은 옥수수 외에도 표고버섯과 다시마, 황태는 통째로 3마리나 들어가고요. 여기에 큼직하게 썬 무까지 정말 아낌없이 재료를 넣습니다. 맨날 까먹으시겠어요. 끝. 안 까먹어요. 네, 70, 80인분. 하루에 한 번 끓이는 거예요? 2번. 2번이나 끓여요? 7, 80인분. 총 3시간 정도 푹 끓여야 하는데 쓴맛이 나지 않게 다시마는 먼저 빼준 후에 다시 2시간 이상 더 끓여줍니다. 육수 준비가 끝나면 바로 반찬 준비가 시작됩니다. 몇 개 나가요, 반찬이? 한 7, 8가지. 내가 반찬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아들한테 맨날 못 먹어요. 보통 국수집은 반찬이 한두 가지 정도 나오던데 여긴 반찬이 많긴 많네요. 저희가 장칼국수집인지 백반집인지 많이들 물어보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다 만들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이제 힘도 많이 들다 보니까 줄이자 뭐 어머니가 고집이 좀 세신 편이라서 저도 그냥 포기했어요. 자주 만드는 반찬이 지금 만드는 무생채인데요. 호불호 없이 남녀노소 대부분 좋아해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어묵이나 햄, 버섯, 맛살, 다시마 같은 다양한 볶음류 반찬과 콩나물 무침 같은 무침류의 반찬을 바꿔가며 준비한다고 합니다. 국수뿐 아니라 반찬까지 다양해서 한 그릇만 먹어도 속이 든든하다고 하네요. 양이 좀 많아요. 푸짐합니다, 진짜. 한 끼 하고
배가 든든하죠, 이렇게 먹으면. 그리고 아들 의선 씨가 도전해보고 싶다고 해서 작년 11월부터 새롭게 시작한 것이 있는데요. 장칼국수 밀키트입니다. 여기 동해안 강원도 강릉에 오기에는 또 부담이 크다 보니까 장칼국수는 먹고 싶고 거리는 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키트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주문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정성을 다해 열심히 만들고 있다고 하네요. 저희 오시는 손님 일단은 건강하고 모든 오시는 분들 건강하고 우리 가족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잘 돼서 이 세대 우리 아들 딸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한 식당. 쌀쌀한 날씨에도 밖에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보입니다. 저 한 지금 40분? 5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한 일주일에 2번은 오는 편이. 아 일주일에 2번이요? 네, 너무 맛있어서. 근데 여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육수가 맛있고 그냥 부추가 엄청 많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맛있는 것 같아요. 벌써 식당 안은 손님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이곳에서 제일 유명한 메뉴는 부추 무침이 산처럼 수북히 쌓여 나오는 잔치국수입니다. 주변에 학교가 많아 특히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거의 못해도 일주일에 한 2-3번은 오는 것 같아요. 와, 많이 오시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다이어트를 못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부추가 비싸요. 한 단에 5,000원 막 이렇게 7,000원 가는데 부추를 한 단씩 넣은 것 같아요. 너무 푸짐하게 많이 넣어주셔서. 국수 그릇 위로 수북히 올라온 고명이 제일 먼저 눈에 띕니다. 면과 부추, 김 가루까지 그릇이 넘칠 것 같아 섞기도 힘들 정도로 양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국수를 이렇게 푸짐하게 많이 주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국수가 단점이 우리 시장에서들 다 먹는 이 국수가 저렴하기도 한데 빨리 배부르고요, 빨리 꺼져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그래서 국수는요, 분식이에요. 고명 자체가 이제 균형 있는 이제 영양소가 채소들이 많이 들어가지니까 이제 하나의 주식이 된 거예요. 국수는 소, 중, 대 이렇게 3가지 사이즈로 구분되는데 본인의 식사량에 맞게 사이즈를 선택해 먹을 수 있습니다. 크기에 상관없이 가격은 모두 동일하다고 합니다. 예, 리필도 필요하면 해주세요. 리필도 해줘요? 네. 돈은 얼마 더 받고? 안 받고. 공짜로 받는데. 예. 그리고 또 60세 이상 된 사람 또 500원 할인해줘요.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부추의 향과 아삭하게 씹히는 식감이 잔치국수와 잘 어울려 학생들뿐 아니라 중장년층들에게도 제일 잘 나가는 메뉴라고 합니다. 이 집에만 오면 우리 엄마 생각나죠. 감사합니다. 준주에 우리 엄마 잔치국수 만들어줄 때는 꼭 이거 전구지라고 그러지. 부추하고 숙주하고 나물 이렇게 묻혀가지고 멸치 다시 낸 데다 해줬는데 그 국수 먹는 거야. 호로록 소리를 내며 먹다 보면 어느새 바닥이 보입니다. 리필이요. 리필. 두 분씩 사람 모자 앉으세요. 면뿐 아니라 고명도 새로 리필된다고 합니다. 예, 그대로 해드려야지. 리필을 어설프게 드리는 건 리필의 의미가 없어요. 진짜 새로 나온 국수 같은데요. 몇 분이세요? 리필 나왔습니다. 리필도 이렇게 많이 줘요? 맛있십시오. 아니 대체 똑같아요. 그 먹고 나면 지칠 때까지 계속 주니까. 우리같이 배고픈 사람한테는 진짜 고마운 국수집.
새로운 주문이 들어오면 사장님이 바빠집니다. 부추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버무려 놓지 않고 손이 많이 가지만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묻혀 식감을 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추는 겉절이라면요 금방 물러요. 그래서 미리미리 해놓으면 안 돼요. 고춧가루와 통깨 등을 넣고 후다닥 버무립니다. 육수 끓이다가 부추 무치다가 육수 끓이다가 부추 무치다가 육수 끓이다가 토핑하다가 하루 종일 이제 여기서 요 한 2평 되는 이 가게 라인에서 10시간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생각보다 다양한 고명이 올라가는데 데친 숙주나물과 유부, 단무지, 여기에 부추 무침과 긴 가루까지 올리면 완성됩니다. 고깃집을 했을 때 이제 삼겹살에 이제 그 양념 부추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올라갔었는데 손님들이 참 그 부추 양념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폐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이 겉절이는 진짜 너무 아깝다. 근데 이거 어떻게 활용이 안 될까 하다가 국수 이제 집에서 이제 국수 늘 해오시는 국수를 하다가 야 그 양념 부추 한번 이렇게 올려서 넣어보자. 고명을 올린 후엔 마지막으로 육수를 부어 손님상에 나갑니다. 그런데 찰랑찰랑해서 서빙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들어야 돼. 숟가락 갖다가. 네. 손가락으로. 네, 딱 힘 줘가지고. 근데 이렇게 들면은 이걸 누가 치거나 할 때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손 모양도 있어요. 이렇게 들어야 돼. 이렇게 예. 내려가지고. 예, 이렇게 들면은 미끄럽게 딱 내려간단 말이야. 이게 지시대처럼 받치려면 이게 방법이 있어요. 7평 남짓한 좁은 가게. 심지어 주방은 3평이라고 하는데요. 이렇다 보니 제일 중요한 것이 작업자들 간의 호흡입니다. 지금 바로 들어온 신입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바빠도 손발이 맞기 때문에 일이 좀 순조롭게 잘 돼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동선으로 움직이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고 합니다. 정말 호흡 척척 맞춰서 손님들 하나하나 손님들이 요구하는 거 다 맞춰주시고 서비스 손님들 기분 좋게 마지막 숟가락 젓가락 내려놓을 때까지 관심 가져주는 그게 어느 국수집에서 그렇게 경험할 수 없어요. 오후 3시 폭풍처럼 몰아치던 점심시간이 끝나고 부랴부랴 서둘러 식사 준비를 합니다. 우리 일하시는 이모들을 식사 잘 챙겨드려야지 그만큼 좋은 서비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서비스는 마인드거든요. 프라이팬에 고기를 듬뿍 넣고 볶는데요. 일이 고된 만큼 밥은 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손이 커가지고 항상 많이 해요. 오늘의 메뉴는 카레입니다. 점심 영업을 끝내고 오후 3시가 돼서야 식사를 합니다. 아까 오신 분은 10년이 넘으셨고 두 분 빼고는 뭐 4년, 3년, 이분이 3, 4년이에요. 누리고 싶은 거는 제가 다 제공을 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모들이 잘 버텨주시는 거 아닌가 그 생각합니다. 함께 일한 세월만큼 정도 쌓여 힘든 일은 서로 도우며 헤쳐나가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올 5월달이면 만 14년. 14년? 네. 와. 10년도에 들어왔으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먹고 살려면 해야지 어떡해요. 사장님 무거운 건 여기 놓고 막 그런 거 다 냉장고에 들고 가요. 사장님 다 배려해 주는 거. 점심을 먹은 후엔 육수 준비를 시작합니다. 거의 한 방에 가깝게 됩니다. 한 방이요? 다른 일은 직원들이 도와 함께하지만 육수는 사장님이 전담해 만들고 있습니다. 양파와 훈연 멸치, 무, 다시마, 여기에 고추까지 10가지 이상의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서 식당 봉사를 이제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레시피를 알려주셨고 기본 레시피에다가 저는 이 요리를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또 연구를 했어요. 육수도 국수처럼 통이 넘칠 듯이 가득 찼습니다. 이게 정말 물반 재료반이에요. 깡패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데 재료가 깡패여야 돼요. 네, 재료가
좋은 재료들을 그만큼 많이 풍성하게 쓰면은 결과론적으로 육수 맛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 식당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통화를 못 하신다고 빨리. 응암? 응암이라고 그러시는데 신사동 같은데 여잔데? 그러면은 신사동. 네, 사장님이 전화로 내용을 확인하고 부지런히 밖으로 나가시는데요. 도대체 어딜 저렇게 급하게 가시는 걸까 했는데 식당 근처의 한 재래시장입니다. 도착하자마자 물건을 살핍니다. 맛있어. 야, 진짜 오랜만에 좋은 거 들어왔다. 근데 오늘은 제가 원하는 부추가 좀 들어왔어요. 계속 이제 새벽마다 이제 그 물건 들어올 때 이제 제가 원하는 부추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들어올 때는 이제 바로 전화 와요. 사장님 원하는 물건 나왔습니다. 잡아가시면 돼요. 시장에 온 김에 다른 채소들도 장을 보는데 들었다 놨다 하면서 고르는 손길을 보니 물건을 보는 눈이 꽤 까다로워 보이시는데요. 일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해. 너무 깐깐하게 막 고르니까. 그래도 깐깐하게 골라야 좋은 재료들을 골라가야 손님들 입이 즐거워지니까. 저녁 준비를 위해 서둘러 다시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일 기준으로 300인분 정도가 매일 판매되기 때문에 영업시간엔 늘 정신없이 바쁩니다. 일이 고되다 보니 파스를 달고 삽니다.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주인은 괜찮은데 얘가 안 괜찮아. 그래서 얘는 이미 벌써 다 추수를 다 했던 애들이라 16년을 계속해서 여기 일했는데 멀쩡한 관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영업자들은 특히 음식점 하시는 자영업자들은요 파스 보호대 그냥 친구 삼았어요. 오늘 저녁엔 좀 특별한 손님이 식당을 찾았는데요. 아들이 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쟤네들 내가 살아가는 이유 진짜 쟤네들 없어 내가 열심히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올 때마다 자주 먹는데도 아들이 항상 국수를 맛있게 먹어줘서 아빠는 내심 뿌듯하다네요. 아빠 국수 냉정하게 좀 평가 한번 해보실게요. 10점 만점에 한다면 30점 드리겠습니다. 진짜 냉정하네.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 보면 저도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니면 못 먹으니까 맛있게 먹어야 돼요. 오랜만에 온 단골 손님인데요. 맛도 있지만 추억이 많아서 이곳에 오면 금세 한 그릇을 비우게 된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 이제 학교 끝나고 여기가 이제 좀 싸기도 했고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와서 먹으면 이제 푸짐하니까 근데 약간 어릴 때 좀 많이 먹어서 그때도 엄청 맛있었는데 이제 추억의 맛 플러스 그냥 맛있어가지고 이제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정신없이 바빴던 하루가 끝났습니다. 주방 작업자들은 이제 마무리 정리에 들어갑니다. 고생들 했어요. 들어갈 거야 다. 인사하러 왔어요. 근데 그거 보면은 편지 저 뒤에 보면 편지 이렇게 많아요. 진짜요? 아 정말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게 다 보면은 네 정말 이게 특별한 일이 있으면 소식을 전하는 손님들도 있고 맛있게 먹었다는 인사를 하는 단골도 많은데 이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참 마음이 따뜻해진다네요. 그냥 단순한 국수 파는 가게가 아니에요. 이렇게 기분 좋게 하나하나 좋은 추억을 쌓아 가시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저는 이제 막중한 임무가 더 생기는 거예요. 내일이 또 기대가 되고 내일 육수가 또 기대가 되고 내일 모레 육수에 대해서 더 파이팅하게 되고 정성과 진심이 담긴 음식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그들이 땀 흘려 만든 음식이 누군가에게 특별한 한 끼로 기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